변액 종신보험, 이 상품은 항상 논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오늘은 팔기 위한 말 말고 구조만 놓고 냉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은 두 가지를 섞은 상품입니다. 첫째, 종신보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둘째, 변액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합니다. 즉, 보험 투자,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은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름입니다. 변액은 수익 날 것 같고 종신 평생 보장될 것 같죠. 평생 수익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죠. 하지만 이 두 단어가 같이 붙는 순간 구조는 복잡해집니다. 투자에는 수익과 변동성이 있고 보험에는 사업비와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이죠. 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이제부터 이어지는 영상은 변액종신 구조 이야기입니다. 보험료에는 초기 사업비부터 들어갑니다. 설계 수수료, 보험사 운영비, 각종 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가입 초반에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냈는데 통장에 찍히는 가치는 거의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변액종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신보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투자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변액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변액종신의 투자는 특별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에 보험사가 대신 투자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에는 운용보수가 붙습니다. 즉, 보험 사업비가 한 번 빠지고 투자 운용보수가 또 한 번 빠집니다. 비용이 두 번 빠지는 구조입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비용을 줄일수록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변액종신은 이 원칙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보험료에서 비용이 빠지고 투자 수익에서 또 비용이 빠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도 체감 수익은 낮고 시장이 나쁘면 손실은 그대로 가입자가 떠안습니다. 이게 바로 변액종신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걸 굳이 섞어서 만들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험 하나만 설명하는 것보다 보험과 투자를 같이 설명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도 되고 투자도 됩니다. 이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빠집니다. 비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액종신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유지하면 괜찮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유지하면 초반 손해 구간을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를 벗어나는 것과 효율적인 선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소득은 늘 변하고 계획은 바뀌고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변액종신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이 전제가 깨지는 순간 결과는 대부분 실망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 상품이 맞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망 보장이 꼭 필요하고 투자 관리를 전혀 하고 싶지 않고 장기 유지가 확실한 사람이라면 선택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액종신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수 상품이 아닙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사기 상품도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 문제는 보험을 투자처럼 설명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보험은 보험답게, 투자는 투자답게. 이 기준만 지켜도 불필요한 선택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오래 유지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설명만 제대로 들으면 나쁘지 않은 상품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상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결론을 먼저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왜 이 상품이 항상 논란이 되는지, 왜 사람마다 평가가 완전히 갈리는지 그 이유를 구조만 놓고 보겠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시나요? 느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설명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가입할 때는 안정적일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금융상품은 느낌이 아니라 구조로 결과가 나옵니다. 변액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품이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는 속아서가 아니라 구조가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가져가도 아쉬움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설명할 때 항상 두 부류가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유지하면 괜찮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 말 사실 동시에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판단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도 하지 않고 겁도 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구조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 상품의 출발점은 항상 같은 질문입니다. 왜 보험과 투자를 굳이 하나로 묶었을까? 보험은 원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망이나 위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투자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목적도 다르고 평가 기준도 다르고 관리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변액종신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통장 안에 넣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보험으로 보면 비싸 보이고 투자로 보면 효율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이 오랫동안 판매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보장도 있고 투자도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말. 이 말 자체는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항상 빠집니다. 어떤 구조로 작동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수익률 몇 %,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런 이야기보다 보험료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순서로 빠져나가는지, 어디에서 손해가 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 상품이 내게 맞는지 아닌지는 생각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기준은 변액종신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내면 그 돈이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나옵니다. 보험료에는 초기 사업비부터 들어갑니다.